집주인에게 500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액 재판을 통해 소송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을 하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뭘 믿고 그러냐, 강제 집행하다가 칼 맞는 사람 여럿 봤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협박 문자 이거 정말 무섭네요. 일단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래 판결까지 갔으면 사실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시고 무서운데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임의로 지급하시지 않으시면 질문자분이 처음에 질문에 남겨주신 것처럼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 같은 걸 통해서 결정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없고요. 상대방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조회를 하셔야 해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하시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곧바로 재산 조회를 하시는 게 가능하고 네. 또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 제도를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 조회하는 게 조금 기간은 좀 더 단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 명시 신청 제도는 상대방이 일단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안 됐을 때 다시 추가로 사실 조회를 해서 알아내는 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니까 그 집 자체가 당연히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집 자체에 대해서 압류하고 경매 신청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경매 신청 진행하셔서 보증금 5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정도면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재산이 없으신 분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협박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 집주인을 좀 이 문자만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문자 하나로 고소가 될까요? 일단은 표현의 정도가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 해악을 고지하는 걸 이제 협박으로 보는데요. 단순한 이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면 이제 협박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런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다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회 이상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협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 경우라면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처벌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증거를 수집하셔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협박 문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후에 뭐 위협까지 가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위협을 가할 때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지 집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까지 나아간다면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 협박죄 뭐 이런 걸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근 금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우선은 좀 안전하셔야 할 텐데요. 또 강제 집행을 만약에 진행을 하는데 요즘 보면 저희 상담 중에도 많잖아요.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 명의로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집주인 명의에 이제 현금이나 뭐 예금, 집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든지 유체동산이 이제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 사실 집행이 불능입니다. 다만 일단 집주인에게 집은 일단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결에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판결의 기한에서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압류해서 경매 신청한 다음 배당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단 이 판결 전에 보통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점유를 이전하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경매 신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걸 안 해두셔가지고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신청하시고 예. 그래도 돈을 못 받으시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등재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네. 계속 이제 뭔가 채무가 남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좀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요. 절차는 사실 시간과 비용이 또 드니까요. 맞아요. 일단은 네. 먼저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 어렵고 네. 그 전에 일단 뭔가 보전 절차 같은 거를 해두셨을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기해서 이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답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내용만 봐도 좀 무섭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사 나올 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돼야 하니까 예. 좀 전에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먼저 해놓으시고 이사 나오시는 게 첫 번째고 그런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네.